자, 오늘은 제가 지금 앞에서 외식 창업에 대한 몇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먼저 좀 전달하고 왔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외식 창업의 성공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창업 시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몇 가지 성공 사례들도 함께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교시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제가 여기 제목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창업에 대한, 창업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획 프로젝트라고 표현했고요. 5천만 원 창업 연구소라고 해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를 전달하고 가려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서울 강남에서도 5천만 원 들여서 창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외식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식업 창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울 강남이라면 땅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뭐든지 비싸고 권리금도 비쌀 테고 이렇게들 알려져 있는데 내가 강남에서 음식점을 창업할 건데 예를 들면 총액 기준으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면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믿지 않을 분들이 되게 많고요. 어떤 분들은 뭐 공유주방이겠지 아니면 무슨 뭐 포장마차 하나 만들라는 거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적은 금액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창업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 예를 들면 김치찌개 전문점이 하나 있는데 김치찌개 전문점을 실제로 역삼동과 도곡동에 한 5, 6천만 원을 들여서 매장을 만든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 20평 내외로 되는 정도의 음식점을 총액,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까지 전부 해서 5, 6천만 원에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모든 브랜드가 가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브랜드들 중에 그런 걸 허용하는 브랜드가 있고 그러지 않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냐면 모든 걸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그런 창업을 못 하겠지만 가맹본부들 중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버너,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책상 뭐 이런 것들 테이블들을 그대로 쓰게 만들어 허용해주는 가맹본부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맹본부들을 선택을 하면 무조건 새로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매장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찌개 전문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바꿀 수 있는 업종의 음식점들 중에서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을 찾아요. 그러면 이런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을 찾아가지고 그 매장을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일종의 업종 변경을 하는 겁니다. 브랜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매장에 시설되어 있던 거를 거의 그대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 한 2, 3천만 원만 들이면 매장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창업을 하면 실제로 창업 비용은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을 인수했는데 그 매장이 장사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장사가 잘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매장이 장사가 안 됐던 건 아이템이 안 좋아서였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매장을 운영하던 창업자가 잘못 운영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매장이 새로운 주인으로 또 업종이 바뀌면서 얼마든지 괜찮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는 거여서 실제로 그런 매장이 매출을 2배, 3배까지 올리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외식 창업에 대한, 그것도 소자본 외식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똑같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가는 거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들어가는 것이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 창업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요.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창업 비용이라고 하는 건 창업할 때 들어가는 창업 비용은 소위 감가상각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비용에 반영이 돼요.
이거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비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창업 비용을 많이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창업할 때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도 창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창업자들이 돈이 없어서 창업 비용을 줄이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노력을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창업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5천만 원 창업연구소라는 기획 프로젝트를 하겠어요. 상징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돈을 조금 들여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소자본 창업은 단지 돈이 안 들어가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만이 소자본 창업이 아니라 똑같은 브랜드로 창업을 할 때도 내가 창업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런 거 자체를 인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뭐 어떤 브랜드를 창업하고 싶다? 가맹본부가 1억 들어간다고 한다? 그 매장을 확보하려면 5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그럼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겠죠? 1억 5천만 원을 당연하게 여겨버린다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매장은 1억만 들여도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창업자들이 의식하지 않으면 결국은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이익을 갉아먹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